여러분이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TC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 누드 마우스 안에 귀 모양의 스카폴드, 지지체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연골세포를 심어서 누드 마우스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 연골이나 코, 귀를 재생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 발표됐고, 결국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인체 밖에서 이런 귀라든지 코라든지 연골 부분을 만들어서 이식을 해서 완벽하게 TC 엔진 올간을 다시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다, 이런 컨셉으로 시작했었죠. 그래서 뭐 다양한 종류의 리버, 하트, 렁, 키드니 등등에 대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초창기에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런 TC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셀이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케미컬 리액션, 아까처럼 이런 셀들이 자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스카폴드, 지지체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TC 엔진, 조직공학에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포와 그 다음에 그거를 잘 3차원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지지체, 스카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스카폴드 안에서 세포가 잘 부착하고 원래의 장기 쪽으로 배양 및 분할을 할 수 있고 유지 성착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나 케미컬 팩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박자가 잘 맞았을 때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올간들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실험을 봤을 때 성공적으로 스카폴드 안에 연골세포가 증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 지지체가 흡수되면서 그 안에 있는 연골이 어느 정도의 물성이라든지 일라스티시티든지 분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못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생체 재료뿐만 아니라 세포, 이런 것들에 대한 융합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흡수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과학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조직공학의 키포인트로서는 줄기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인체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 스스로 리젠을 할 수 있는 이런 팩터들을 키운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먼 분야인 건 맞습니다. 우선 생체 재료가 이런 다양한 스카폴드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공학에 사용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구조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나노소미로 이렇게 부주포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솔트 리칭 테크닉이라든지 리포리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동결건조 방법을 통해서 이런 포를 가진 이런 스폰지 형태 스트럭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트 형태로 여러 가지 마를 수도 있고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포화 스트럭처를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스트한 스카폴드는 과연 뭘까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연구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스카폴드가 사용할 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카폴드에 맞는 올간, 그러니까 올간에 맞는 스카폴드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물성이나 특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바이오 컴퍼터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바이오 디그레이블이 있어야 되고, 케미컬,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유지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올간에 맞는 정확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베스트 스카폴드입니다. 이것들은 각각의 저희가 만들려 하고 있는 올간이나 티슈에 따라서 모양 및 재질, 그 다음에 포 사이즈 등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을 해야지 베스트 스카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는 포 사이즈입니다. 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지지체 안에 앞에 설명드리자면 이런 지지체 안에 세포를 키우게 됐을 때 이 세포가 정확하게 여기에 위치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구조체 구멍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구멍들이 있어야 되고, 또한 세포와 세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인터커넥티비티가 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스카폴드의 포 스트럭처와 구조는 올간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장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파이브로블라스트의 사이즈가 크지가 않습니다. 약에서 한 10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그럼 거기에 적합한 포 사이즈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본이라든지 이런 뼈세포 같은 오스테오블라스트라든지 이런 셀들은 한 100 마이크로 정도의 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또한 물성 자체도 피부 재생을 위한 스카폴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과 일라스티시티가 요구되고요. 이와 유사하게 점막을 재생하기 위한 스카폴드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뼈를 만들기 위한 스카폴드에는 우리가 인체 내 뼈세포를 키운 후에 삽입했을 때 어느 정도의 메카니컬 프로퍼티와 케미컬 프로퍼티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강도의 물성이 필요한 거죠.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따라서 그거에 대한 구조와 포어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포어 사이즈를 만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포어가 하나의 이렇게 크로즈드 포어가 아니라 이렇게 인터커넥션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 즉 뭐냐면 셀들이 그로스하면서 서로의 셀들이 융합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이런 구조체가 셀이 자라기 적합한 구조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PLGA나 PLA 이런 다양한 종류의 스카폴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스카폴드 같은 경우에는 하이포필리시티죠. 수소성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셀 부착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표면 계질이라든지 플라즈마 처리라든지 아니면 표면에 나노 이런 패터닝을 넣는다든지 해서 이런 셀들이 부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스카폴드를 만드는 방법은 종류를 따지자면 수백 가지가 넘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TC 프린팅이라고 해서 이런 스카폴드와 동시에 셀을 프린팅하는 이런 기법들이 나오고 있고,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원하는 이런 스카폴드 자체를 과거에는 솔트 리칭, 동결 건조 방법, 가스 포밍,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 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아예 3D 프린터로 원하는 패터닝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또한 바이오잉크와 이런 것들이 적합히 맞아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하버드에서 처음 성공을 했죠. 뉴 브레더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방광에다가 방광세포를 스카폴드에 키운 다음에 인체 삽입을 했고, 실제 인체에서 8명의 케이스에서 최근 리포트됐고 8명이 성공적으로 인공 방광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하고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TC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임상실험에 성공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뼈라든지 뼈 결손된 부분, 이런 턱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곳에 우리가 앞에 이런 뼈라든지 방광이라든지 이런 귀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세포가 배양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귀 모양이 있으면 귀 연골 스카폴드를 만들죠. 그러면 거기에 귀 연골 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앞에 보시면요. 귀 이런 스카폴드를 만들죠. 지체를. 그 다음에 여기에 귀 연골 세포를 이식하게 되는데, 문제는 귀 연골 세포를 이식한 후에 이 연골 세포가 잘 부착하고, 그 다음에 연골 세포의 본연의 기능, 일라스티시티가 있어야 되죠. 우리 귀에 보면 이렇게 잘 휘어지듯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물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플라스크 배지에 키워서는 이런 물성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바스큘라 스트럭처라든지 아니면 너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티슈나 올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깥에 배양하는 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그 만드는 파이널 타겟 올간의 물성에 유사한 그런 물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 리액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혈관 바이오 리액터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혈관들은 일정량의 플로어가 이렇게 흐르면서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늘어들었다 줄어들었다 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혈관 형태의 스카폴드를 만든 후에 그 스카폴드에다가 바스큘라 엔도셀리알 셀이든지 바스큘라 에피셀리알 셀들을 갖다가 이식하고 똑같은 우리의 혈관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로어를 일정량의 프레셔를 줬다가 늘렸다 줬다 늘렸다 하면서 일정량의 수축과 반복을 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게 혈관과 유사한 구조체로 변화되는 셀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이오 리액터와 같이 연결돼서 할 수가 있죠.